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업과 청렴의 윤리. 이번 시간에는 동서양의 직업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배우는 동서양의 직업관.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틀리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각 사상가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동양 서양으로 나오는데요. 동양의 경우에는 유교의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자, 맹자, 순자의 직업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자에서는요. 일단 공자에서는 대표적인 인간상, 군자와 일반적인 인간상인 소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명사상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정명을 강조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있어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 예,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맹자로 넘어갈게요. 맹자에서는요, 공자가 군자와 소인이라고 이렇게 나눈 거에 반해서 여기서는 노심자와 노력자로 이렇게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심자, 예,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력자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심자와 노력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맡은 바 일에 충실할 것을 역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업, 그 다음에 직업 간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합니다. 상호 보완성을 강조합니다. 즉 노심자는 다스리는 데 반해서 노력자는 다스림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력자가 일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내죠. 그 생산해 내는 걸 가지고 노심자는 뭐 하죠? 예,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먹여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맹자에게서는 어떻죠? 예, 직업의 우열이라든지 기천은 없는 겁니다. 직업의 우열이나 기천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분업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분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노심자와 노력자. 근데 노심자와 노력자는 뭐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한다? 상호 보완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바로 항상과 항심이라는 요 단어입니다. 자, 노심자, 정신노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가능합니다. 누가? 노심자는. 항산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물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항심, 바른 마음이 가능한 사람들이 노심자입니다. 근데 노력자는 어떻다고 돼 있죠? 그렇죠. 항산이 없으면은 항심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재물이 없으면 바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심자는 지배하는 군주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노력자가 항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산에 문제가 없어야지만 항심을 가지고 나라가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만약에 항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노력자들은 항심이 없기 때문에 즉 바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력자들은 만약 노심자가 항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역성혁명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자는 이제 사대부라는 단어와 농공상이라는 이 표현으로 가는데요. 자, 사대부 역시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농공상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뭘 기준으로 따르냐면요. 예라는 것은 덕과 능력입니다. 덕과 능력. 이 예에 의해서 역할이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즉 신분이 아니라 사대부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사대부가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뜻과 능력을 내가 구비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역할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학무 수양과 도덕 수행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에 따라서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이 분담이 되고, 사대부가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에 정통하지 않으면 농공상이 될 수 있고, 또 농공상이 예에 정통하면 사대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순자는 뭐죠? 이기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악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재화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에 이거 나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화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러한 욕망이 뭘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적절하게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한다? 절제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자, 맹자, 순자 아시겠죠? 공자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증명사상. 그리고 맹자는 어땠죠? 노심자와 노력자. 그 사이에서 항상과 항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둘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는 거. 순자는 후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사대부가 농공상이 될 수 있고, 농공상이 사대부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 장을 열어놓았다라는 거.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재화에 대한 욕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직업을 통해서 이러한 욕망을 적절하게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절제를 강조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를 살펴봤는데요. 직업의 구분 그리고 분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구분, 분업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없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직업의 구분, 분업 이야기하고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 당연히 그 시대는 없겠지라고 알고는 있는데, 막상 이게 선지로 나오게 되면요, 당황해가지고 틀리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경우에는요, 플라톤, 칼뱅,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우리 2학년 때 배웠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뉜다고 했죠. 어떻게 돼 있죠?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방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통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철인. 그렇죠. 현명한. 그래서 철인 정치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썼었습니다. 자, 그래서 통치자와 방위자를 일반적으로 이제 수호자라고 하는데, 이 수호자의 특징은 사유재산 없고 뭐 결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기억나죠? 그래서 일단 플라톤은 직업관에 있어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것만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자, 그래서 모든 계층이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하면은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플라톤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지혜,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절제. 이게 뭘 이루는 거? 조화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럼 지혜에 해당하는 게 뭐죠? 그렇죠. 통치자에게 필요한 덕목이었고, 용기는 방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었고, 절제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이게 곧 뭐가 된다?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쪽을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면은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 여기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다라는 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칼뱅입니다. 칼뱅은 일단 직업 소명설이죠. 직업은 신의 부르심에 따르는 겁니다. 즉, 노동을 통해서 직업 활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에서의 성공은 신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징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정당한 소득,
즉 직업생활을 통해서 부를 얻었어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의 축복은 뭐다? 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에는 뭐가 깔려있죠? 예, 기본적으로 절제, 성실, 금소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의 축복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자, 마르크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르크스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일단 우리 인간을 갖다가 뭐로 보냐면요. 본질적으로 노동하는 존재로 봅니다. 노동하는 존재.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뭐죠? 자아실현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이 사유화되죠. 사유화. 이 사유화로 인해 가지고 뭐한다?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분업입니다. 분업은 뭐죠? 그렇죠. 실효성을, 효율성을 어떻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분업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이 분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상실시켜 가지고 결국 본질적으로 노동하는 존재인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소외 현상을 초래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 수단이 사유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뉠 수 있겠죠. 경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있을 겁니다. 인간은 원래 노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자아실현과 행복을 이룰 수가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팔리면은 어때요? 경제적인 이득이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경영자는 뭘 생각하냐면은 분업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분업. 근데 이 분업이라는 것이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노동 전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마치 부속품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된다는 거죠. 이 상황이 바로 인간 소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는 분업을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르크스는 일단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구호 있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관련 내용 지식 숙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지구관에서는 우리 공맹순에 대해 살펴봤고 서양의 지구관에서는 플라톤, 칼뱅,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앞선 내용에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소극적인 책임이 있고요. 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기업이 시장의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규칙을 준수한다. 그러니까 법규 준수죠. 법규 준수.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한다?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기업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 기업 이익을 극대화시키게 되면은 결국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법규를 준수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뭐 기업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주주 권익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소극적 책임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 책임이 뭐냐면요. 앞서 소극적 책임에서 얘기했던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뭘 추가할까요? 첫 번째가 윤리경영입니다. 윤리경영.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싼 재료를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겠죠. 그런데 싼 재료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비윤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는데 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요, 비윤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윤리 경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윤리 경영 한다든가, 혹은 기업의 이익을 만도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사회 환원. 쉽게 말하면 공익활동입니다. 공익활동. 장학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업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주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 이익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의 적극적 책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이게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기업에 이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기업에 이익을 준다는 거죠.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찾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오기 때문에 결코 기업이 이익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파트에서 다루는 게 전문직 윤리하고 공직자 윤리도 있는데요. 요거는 굳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평이한 수준에서, 그리고 보편적 시각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자, 3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다. 이게 아까 우리 살펴봤던 맹자의 항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항심입니다. 항심이 없어진다. 현명한 군주는, 즉 노심자죠. 노심자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는데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또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만하게 하여 풍년에는 언제나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렇게 한 후에 백성을 선한 대로 유도함으로 백성이 따르기 쉽다라고 해서 맹자의 어떤 직업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묻는 겁니다. 자, 통치자는 예를 통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된다. 자, 예를 강조했던 사람 누구였죠? 그리고 악한 본성 나왔네요. 자, 순자죠. 그러면은 1번은 아니라는 거죠. 자, 통치자는 백성에 의한 통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된다. 맞는 말인 듯 같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 있죠. 백성에 의한 통치. 백성에 의한 통치. 어때요? 맹자의 관점입니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관련 없는 내용을 끌어온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통치자가 인의를 해치더라도 백성은 항상 복종해야 된다. 맹자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역성혁명 이야기했죠. 그래서 항상 복종해야 된다. 아닙니다. 통치자는 덕치가 아니라 법치로서, 법치를 얘기하는 것은 맹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통치자는 백성의 선한 삶을 위해 항산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3월 학평 문제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서 3월 학평의 직업과 관련해가지고 두 문제가 출전이 됐네요. 자, 갑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가 비속하거나 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신의 부르심, 자 뭐죠?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던 칼뱅의 입장입니다. 칼뱅. 봉사하고 있는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는 더 가난해지고 무력해진다. 결국 노동은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마르크스의 사상이네요. 자, 직업에 대한 칼뱅과 마르크스의 입장입니다. 보기에서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갑입니다. 노동은 신성하며 노동으로 얻은 것은
신의 선물이다. 맞죠? 을 마르크스죠.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다. 맞다라고 했죠. 자, 다시 마르크스네요.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갑을 두 입장이네. 노동의 본질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요거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얘기하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업관에 대한 각각의 사상가의 입장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긴장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 다시 한번 더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예,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